시장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뭐 그럭저럭. 아니, 그럭저럭. 예, 그 말이 딱인 게 지금 미국 증시도 어쨌든 신고가를 갑니다만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말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중국하고 무역 협상하고 있는 미국 두 나라가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하나는 이제 중국은 빨리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모습이 좀 시장에 보였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손에 쥐기 전에는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에 신고가를 쳤고 우리나라도 반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무역 관세에 대해서 단계적 철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근데 이 발표를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얘기했으면 또 모를까 싶었는데 바로 백악관에서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발언을 번복하죠. 우리는 뭐 한 적 없다. 뭐 트럼프도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철폐를 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항상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걸 먼저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그게 그쪽에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시장 입장에서는 좀 얘기가 다르죠. 뭐냐면 약간 성의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옛날에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정말 엄청난 선물을 줬죠. 그리고 계속해서 선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걸 고집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협상을 결렬시켰어요. 물론 그것이 뭐 중국 입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자기가 원하는 걸 완전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 결렬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키포인트라고 그런다면 사실은 이번 그 1차 서명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한 진짜 데이터는 나오질 않습니다. 뭐 1차 협상을 안에 2차 협상 안에 관세를 철회할 거나 이런 얘기 나와도 그 항목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 항목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정말 깜깜이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국이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돌파하는 시간을 빨리 보여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러면 저도 뭐 거의 10몇 년간 공부했던 거 다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돌파하지 못했죠. 돌파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물론 시장에서는 신고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고점이 나와도 목표치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주식이란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이클 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주글라 파동에도 완전히 벗어난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연장파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파동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결국 그것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성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월봉의 후행 스팬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직 뭐 3분의 1 정도밖에 지나질 않아서요. 답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어요. 월봉 완성되는 모습을 봐야 되겠죠. 다만 추세 연장선에서 두 개의 고점이 나오는데 요 고점과 요 고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고점은 27,800, 그다음에 요 고점은 28,200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양봉 세워주는 게 나와야 진짜 할 거다. 결국 시장의 불안 심리, 그러니까 돌파가 늦어지면 늦어지거나 돌파하지 못하고 악재가 해서 밀리거나 그러면 불안 심리는 굉장히 커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불안 심리가 커지는 자리냐 아니면 기대치를 완전히 키워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파동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파동을 줄 것이냐에 대한 기로점에 접어든 현재 시장의 모습일 거다. 그러나 저는 확인사살 매매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2008년부터 올라왔던 시장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사실은 할 이유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침하면 감기 걸린다는 우리나라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 주의가 필요한 건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돌파하고
따라가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또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 시장 전망입니다. 내년 시장.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11월이에요. 11월. 그러니까 2100에서 밑으로 1950. 근데 내년도 코스피는 이 상고하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50 정도가 바닥이고 2500이 뭐 나올 거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2500을 따라갈 수 있는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오늘도 혹시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수출이요 20% 줄었어요. 예. 20% 정도 줄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누적이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2,500을 보려면 적어도 내년도 한 4월 정도부터는 이 무역이 증가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국면에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또 법인세도 차라리 법인세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인세가 낮추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세수가 너무 재정 수지가 악화된 상황이라서 그것도 어려운 상황. 그러면 여기서 2,500을 본다? 이건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상고하저에 대해서는 뭐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고하저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정도 선에서 고점되고 계속 내려가면 상고하저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미리 빼가지고 했다 나중에 상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올렸다가 마지막에 내려가는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원달러도 오늘 1160원 다시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1160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오랜 기간 환율이 있었던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높은 가격에서 더 내려가게 되면은 안 된다. 수출도 그나마 그 가격이, 그러니까 원달러의 약세가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세인데 지금 1160원인데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판단한다. 이게 상황적으로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약간 풀어주면서 미국이 무역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점을 완전히 벗기는 모습이 빠르게 나와야만이 우리도 기대 심리나 뭐 기세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2,500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갭상승이 너무 많아요. 갭상승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4개. 여기까지 4개가 있잖아요. 제가 이따가 그 만기 포지션 말씀드릴 건데 4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제가 이제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 갭을 3개를 메워 주고서 가요, 항상. 1개 정도는 남겨놓는데 이렇게 4개를 두고 간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번에 빠질 때 엄청 무섭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날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변곡점이 월요일을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아마 그 말씀 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밀리죠. 그래서 제가 포지션을 한번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변화가 좀 생겼더라고요. 이제 이번 번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블록이 2개가 생겼어요. 2개가 생겼는데 이 블록을 보면서 하나는 2115, 또 하나는 2020이에요. 그러니까 100포인트 차이잖아요. 이게 왜 생겼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한참 보다가 보니까 이게 갭 4번째, 이게 갭 2번째인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요 자리, 여기서 보시면은 요 갭 자리가 아까 첫 번째 블록,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블록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여기가 첫 번째 블록이고요. 두 번째 블록이 여기입니다. 여기 갭상승 있는데 여기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 블록을 바라보는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기관도 그걸 열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좀 시장이 부담스럽게 가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